오늘은 김호중 가수님께서 독일 유학을 갔던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공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가수님의 유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분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이분은 아, 본인이 김호중 가수님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걸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오페라 극장인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디션 제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 유학에 길이 열리게 되게 일조를 하신 분이고, 또 영어가 자유롭지 않고 해외여행, 아직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여행이 이제 본인 혼자서 잘 할 수 없는 그런 김호중 가수님을 여건부터 이렇게 다 돌봐주셨던 그런 분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중 가수님의 유학에 관한 의혹은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안티카페에서 예전 김호중 가수님의 2010년에서 2012년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유학 갔다 온 게 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문제는 안티들이 제조한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가수님의 예전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안티들은 시간이 남아도나 보네요. 예전 김호중 가수님을 전적으로 도와주신 이모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다음 카페 게시판을 탈탈 털어서 스케줄표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저는 취미가 오페라 감상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우연히 스타킹을 보고 호중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당시에 호중님과 이모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호중님 성악하던 영상을 모아서 2009년에 호중님의 영상을 모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던 남자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SBS에서 스타킹 출연 동영상 관련 저작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제가 열었던 유튜브 채널은 몇 달 후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거기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인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디션 제의가 왔었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김호중 가수님께서 그런 오디션에 초청받은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실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호중님께서 2010년 봄 이태리에 가셨을 때 독일에도 들러서 허창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가로 열고 처음 만난 건 2010년 2월 가로 닫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2010년엔 RUTC 아카데미 홈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은 허창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테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저한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군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 유튜브 동영상에 허창 선생님이 RUTC에서 호중님을 지도한 멘토라는 댓글도 여러 번 달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저 그 당시에 호중님이랑 계속 이메일도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했고요. 한양대를 자퇴하고 한국에서 공연하면서 체류비와 항공권 값을 모아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모 선생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했던 건 RUTC 아카데미가 한양대처럼 4년제 대학이 아니라 단기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고, 많은 독일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단기 연수식으로 몇 주씩 들러서 집중적으로 성악 레슨을 받는 곳이란 거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라스칼라 극장 오디션 볼 실력으로 왜 베를린 음대 같은 곳을 못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워낙 타고난 재능이 탁월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RUTC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듣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안티카페에서 만든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2010년 6월, 2010년 7월 미국 초청은 제가 한 겁니다. 또래 친구들은 다들 대학 신입생 시절을 즐기고 있는데 여기저기 공연 다니면서 돈 벌어서 독일에서 체류할 경비 모으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김호중님이 안타까워서 한국에 있는 제 친구 가로 열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 팬카페 회원입니다. 가로 닫고 와 함께 캐나다, 미국으로 와서 같이 캠핑하고 등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호중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여권 4번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는 다들 알고 계시는 영문 이름이랑 생년월일밖에 없습니다.
기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은 전부 삭제했고 저도 이 분실된 여권의 스캔본을 이메일과 컴퓨터에서 모조리 찾아내서 완전히 삭제했고 삭제한 정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시 영어가 부족한,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김호중 가수님을 돕기 위해 여권 사본을 직접 받아서 미국 입국 허가 ESTA를 작성하고 I-94랑 세관 신고서까지 써서 보내줬네요. 이메일 검색하다가 찾았습니다. 당연히 서류에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미국 입국 전에 방문했던 나라들 줄줄이 나열했고요. 가로 열고 독일, 이태리 등등. 가로 닫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안티카페에서 호중님 여권 출입국 기록 공개하라고 야단이었다네요. 한국, 캐나다, 미국, 한국 오가는 비행기표는 당시에 만료되어 가던 저희 델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다 지난 일이라 말해도 소용없지만 같이 놀고 즐기면서 호중님을 설득해서 한양대에 복학하거나 군대부터 빨리 다녀오게 하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었죠.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제 친구랑 호중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지갑, 카메라,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두고 내린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고 사진 전용 카메라를 잃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유럽에서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핸드폰까지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갈 때마다 파우치 열심히 잃어버리지 않고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여권은 당일 긴급 발급이 어째 가능했지만 문제는 그놈의 미국 입국 허가 ESTA를 긴급 여권에 발급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덕분에 2010년 초 이태리랑 독일에서 찍은 사진은 그때 싸이월드에 올린 몇 장 빼곤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분실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호중님은 당시 제 친구랑 저한테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너무나 미안해했고요.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정 소화하면서 2010년 가을에도 유럽에 갔었고 허창 선생님께 사사받은 후 단독 콘서트도 했었죠. 자, 10년 전 추억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단독 콘서트 제가 가진 못했지만 표를 사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해줬고 엄청난 칭찬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 12월 한국 갔을 때 눈 오는 날 대구에서 호중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폴더폰이 10년 전 사진이란 증거네요. 새벽에 기차역 플랫폼까지 나와서 절 기다려주신 호중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고마워하면서 절 감동시킨 청년 성악가, 그게 호중님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오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동안 성악에 대한 질문을 전화로도 많이 했었고 만나서도 호중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은 제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잘 답변해 주셨고요. 그러다가 한국 성악계 일부의 부끄러운 실상에 대해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니 왜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 같은 유학길을 선택했는지 제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중님께서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혐오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바르고 정의로운 청년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던 사람 중 하나가 스타킹에도 자주 출연했던 S대 K 교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게 밝혀져서 몇 년 후 대학에서 파면당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기억 못할 만큼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김호중 가수님은 2011년 초 몇 달 동안 아무 일정 없이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잠깐 스타킹 출연차 한국에 왔다가 2011년 여름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 와중에 한국에서 공연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시 호중님의 싸이월드 일촌이었던 저는 호중님께서 독일과 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었죠. 페이스북이랑 다음 카페 통해서도 근황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뭘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믿으실 건가요?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조 카페의 리을, 이응,
이응, 쌍지읒, 서울이라는 닉이 만들어낸 조작 스케줄표와 헛소문을 믿지도 마시고 더 이상 퍼뜨리지 마세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모 선생님과 살펴본 결과 스케줄표에 틀린 부분도 많고 원조 카페에 나온 글을 보니 2011년과 2012년 유학 때문에 스케줄이 비는 부분은 제대로 언급도 안 하더군요. 원조 카페에서 가짜뉴스 만든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미 다른 데다가 퍼뜨리신 분들도 빨리 해당 커뮤니티나 단톡, 밴드에 가서 사과하고 수습하세요. 카페에서 글 못 보신 분들이 많을까봐 몇몇 유튜브 채널에도 제보 드렸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에 아리스 채널에도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리스 채널은 요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요 화면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